기계보다 더욱 복잡한 인간의 몸. 그 몸을 실제처럼 섬세하게 그려내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시각적으로 글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 하고, 이러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는 사람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동화 일러스트레이터,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광고 일러스트레이터 등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나볼까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병원. 365일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이곳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장동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사람은 20명 정도.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상주하는 병원은 단 한 곳뿐입니다. 아직까진 우리에게 생소한 직업.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떤 직업인가요? 주로 그 의학 전문가들이 보는 아틀라스라든지 의학 서적들, 거기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그리고요. 연구에 관련된 연구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발표 영상들, 보편적으로는 환자들이 보는, 그리고 뭐 일반인들이 보는 그 의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에 이제 다양한 그림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의학에 관련된 부분에는 그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물론 안과, 흉부외과 등 과별로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직업.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직업 과정을 들여다볼까요? 한 20분 정도, 식사하시고 오세요, 선생님. 그 시작은 의사의 의뢰로 시작됩니다. 전화를 받고 사무실을 나서는 주인공.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실이 매듭이 일종의 의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의사와 오랜 시간 회의를 하며 의견을 교환하는데요. 의사에게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더 우리가 원하는 걸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실은 굉장히 가늘죠. 그래서 사진에서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실을 강조하고 하는 게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본격적인 대상 스케치에 들어가는 주인공. 그런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수술 기구인데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영상 자료를 많이 주십니다. 수술 영상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술 기구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케치 작업이 끝나면 색을 입히는데요.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은 피하고 쓰이는 용도에 맞게 그림을 생략하거나 강조합니다. 보다 섬세한 표현을 위해 다양한 수술 도구는 물론 수술 영상을 직접 보면서 정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업 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의사와 같이 이러한 그림을 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성하는 이런 시간들을 신경을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가 작업실만큼이나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곳은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림 실력만큼이나 생물학과 의학적 지식도 고루 갖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에게는 또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항상 이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제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 준비가 그 그림이 관련된 지식을 제가 찾고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메모하면서 같이 다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죠.
미국에는 1,500여 명이나 된다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우리나라에서도 의학 연구나 새로운 수술법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환자 교육용 영상 제작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중요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전망성을 미리 알아본 것일까요? 그는 어떤 계기로 이 분야에 뛰어든 것일까요? 제가 우연하게 해부학 교실에 들어와서 조교로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죠.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지내다가 의과대학에서 연구지원부라는 부서가 생겼어요. 그래픽 지원이 있었죠. 제가 마침 해부학 교실에서 이 분야 일을 하고 있다가 우연하게 이쪽으로 와서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보다는 실력과 결과로 인정받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그런 만큼 장동수 씨는 직업에 대한 확신과 애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분야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야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그 기회가 찾아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적 정보나 지식을 시각화하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세계. 우리나라에 정착한 역사는 짧지만 앞으로의 일이 더 기대되는 분야.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메디컬 일러스트는 특히 의학 논문 및 의학 책자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데요. 그래서 의학 논문이나 저서의 공동 저자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름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을 그리는 능력과 더불어 생물학, 의학 지식을 갖춰야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학 중엔 아직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를 공식적으로 양성하는 학과가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그림의 소질을 갖춘 사람들이 생물학, 해부학 등 의학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아 이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일러스트, 포토샵 등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출판사나 병원에 고용돼 근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작품당 보수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미술적 작업보다 중요한 것이 연구 내용과 저자의 목적에 맞는 서파를 만드는 것. 때문에 그림 그리는 시간보다 의뢰인과의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동화 작가 앤서니 브라운도 한때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엔 세밀한 표현력이 돋보입니다. 자, 여러분 중 그림의 소질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약해보는 건 어떨까요?